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혼돈의 5월장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인데요. 자, 지금 코스피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째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위기가 온다면, 엄청난 불황이 온다면, 구조적인 침체가 온다면 지금 코스피 2600 빅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내 시점에서 지금을 한번 바라볼까요? 만약에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내가 봤더니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특별한 시스템 위기도 또 불황도 없었다면 과거의 나에게로 돌아가서 그때 코스피 2600포인트는 주식의 할인 기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자, 인생, 그리고 주식시장. 그 조정, 그 고통을 사실 그 몇 개월, 그 몇 년을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정, 그 몇 개월, 그 몇 년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리스크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자, 오늘장에 세 분의 또 강한 녀석들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바이든 방문에 따른 모멘텀, 윤겸 전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블랙홀, 이정우 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가의 방향은?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본 개편을 했습니다. 토마토TV 본 개편 여러분 만나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할 때 항상 그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저는 17일부터 우리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OCI의 상승부터였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정우 전문가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17일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해 주시면서 태양광 얘기를 해주셨고 5장 들어서면서 OCI의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오늘장에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 근래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잘 버텨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힘들면 누가 도와주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오자마자 바로 평택 공장, 삼성 평택 공장을 가는데 이 이유가 바로 지수를 버텨주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나라 지수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빼면 말할 게 없는데 이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도 국내 증시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가 방향성도 알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일 날에는 미국 오산기지 도착 후 바로 삼성전자 공장을 바로 가고요. 여기서 바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 협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시아 쪽 지역을 오는데 가장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삼성전자 공장을 간다는 건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자기는 올인을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버텨주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군사, 경제동맹, 그리고 기술동맹까지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동맹이 지금까지는 약간 반도체 기술동맹도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가장 강력했던 이슈가 바로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전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원전 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동안 바로 러시아가 원전 관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 바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느 정도 기술을 해가지고 원전 관련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 만찬 4대 그룹이랑 총수도 있어가지고 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SK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관심을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나왔던 뉴스가 22일 날 현대자동차 CEO를 만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전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 공장 부지가 어디 미국 어딘가로 정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풍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는 반도체, 원전,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섹터. 거기 너무 많잖아요. 섹터 주목할 섹터. 그 중에서 저는 원전으로 탑픽으로 한신기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말해서 길게 보면은 싼 가격대라고도 저는 느끼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한신기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수 반등 시에도 봐야 될 종목은 원전 섹터의 한신기계다. 그리고 러시아 재건 이후 관심 봐야 될 거는 바로 원전 섹터인 한신기계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이번 정권 들어와서 원전 섹터는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중에서 저는 한신기계 이 종목을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핵심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의 핵심이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주시네요. 지금 원전이 중요한 이유. 전에 그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도는 또 무엇이 할 것인가 할 때도 원전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약간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전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번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해야만 하는 그 글로벌적인 상황이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이라는 점입니다. 급등했을 때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겠지만 계속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볼 만한 섹터로 원전을 주장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섹터들, 이전에 우리 이번 주 시간에 계속 말해왔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장의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지수 상승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님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금요일에 미국에 또 만기일이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월요일 날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약간 갈수록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재료라는 게 엄청 큰 재료가 왔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고, 그 재료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지수가 탄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뒤로 갈수록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원전,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이 같은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오늘장에 움직이는 그 주인공들, 그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초록색 불 켜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이들의 상승 추세가 아직은 시작된 것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빨간색 불을 주시면 됩니다. 유세벽 전문가, 윤겸 전문가도 오늘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제 윤겸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제가 전 방송에서도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라의 아는 형님, 큰 형님이 오십니다. 이제 표현을 재밌게 하자면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뭐 외교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윤 정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도 하고요. 또 이제 현장도 방문해서, 삼성 반도체 방문해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도 하고, 그 자리에 또 윤 대통령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이제 외교, 세일즈 교류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방금 그 이정호 전문가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뭐 자동차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기타, 미국과 이제 그 우방국으로서 교류를 이어가면서 현재 지금 주도주가 없는 그 수납 매장, 이런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고, 앞으로 이제 글쎄요, 이제 시장은 좀 더 지켜보고 예의주시해야겠지만은, 현재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그 섹터,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중심이 돼서 당분간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신중하게 또 보수적으로 또 접근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이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네. 정말 친한 큰형님이 네. 당도하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채팅창에서 으라차차 김대리님께서 네. 미국과 일본은 망해가는 중입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일본도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후, 그다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한마디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화되고, 어떠한 이제 국가가 경제를 이제 일으키면서 우상향, 우성장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일본은 지금 어떠한 이제 그 원동력 힘에 있어서 그런 그 중량감이 떨어지는 계속 그 장기 불황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부분이 사실이고요. 미국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미국도 부채가 뭐 천문학적인, 물론 기축통화의 이제 원조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돈 찍어내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뭐 가장 큰 그 보이지 않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제를 망치고 가장 그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착륙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초강대국이 여기서 쉽게, 또 이제 시청자분의 의견도 공감하는데, 일본은 좀 더 약간 좀 위기의식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어떠한 이제 중심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또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G1 국가는 여전히 미국일 것이다. 그럼요. 아직은 네. 누가 큰형님을 함부로 넘보겠습니까? G2인 그 이제 동네 아는 형, 그 동네에서 만나면 별로 반갑지 않은 중국 형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패권 국가는 미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자리는 유지하고 세계 영향력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침체는 구조적입니다. 고령화, 이 만성적인 경제 활력 둔화 현상에 대해서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팬이라는 이 단어, 일본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제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의견 동의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수혜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우상향하면서 지수를 끌어나가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일일비하면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호 전문가님과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줬기에 저 또한 이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있겠지만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여러 의견들 올라오는데요. 으라차차 김대리님께서 원전 하나 지으면 로열티가 조 단위로 날아갑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신기계 세력들 작전주 아닌가요? 앞산솔은 푸르고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나비님께서는 원전 안 짓는데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원전을 국내에 짓는다는 게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글로벌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더욱더 원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강국이 된다는 게 저의 목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뭐 계열사를 판다 만다, 뭐 임금을 감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가는 절대 뭐 한전 같은 경우도 절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대안은 바로 원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원전 한신기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차트를 볼 때 이 고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고가에서 빠질 때 절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14,950원 이날 5월 4일 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에서는 탈출한 사람이 없다. 수익인 사람이 더 많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지속적으로. 예,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전 관련 섹터를 안 보겠지만 이때까지도 아직 거래량이 터지진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신기계가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미국이 우방은 맞지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결국에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쇼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잘나도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방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협력 대상으로 또 미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고요. 편백나무님께서 또 한 번 지수는 일단 21선 저항 부근인데 미국장이 좀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주 중후반 넘어서면서 이정훈 전문가는 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수상. 네, 의견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밌는 네. 얘기를 해드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1월까지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예. 네, 그 사이에 뭐 대북 관련해가지고 메시지를 펼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궁금한 포인트라고 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북주랑 방산주가 약간 엇갈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바이든의 대북 메시지가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일본을 떠난 이후 수요일부터 약간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항상 계시는군요. 네. 예, 그 시나리오 자주 좀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시백님께서 후쿠시마 사태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원전 찬성하는 사람도 자기 집 주변에 짓겠다고 하면 반대할걸요? 라는 의견도 또 이메스K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강한 코멘트 두 번째 이어가 볼까요? 유세벽 전문가의 바이든 방문에 따른 모멘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 모멘텀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유세벽 전문가님 생각 전해주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정호 전문가가 이렇게 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한다는 소식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먼저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 이 부분은 지금 29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그때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 처음이다. 추가적으로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겠죠.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이다. 이 바이든 정권에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동맹 국가들과의 이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전방위적으로 산업군들이 좀 다시 한번 일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 후로 이제 후행성으로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SMR 소형 모듈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체코, 그리고 아랍 이런 중동 국가들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서도 제출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방문을 함에 따라 이제 4대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후 일정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4일 날 IPEF가 출범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제 협의체인데 한마디로 이 목적은 이 중국으로 발생한 이 공급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발족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참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 지금 반응인데, 저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쿼드도 있죠. 쿼드도 24일 날 또 회의를 하는데, 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까 이정호 전문가가 방금 얘기해줬듯이 대북 관련주 한번 움직여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을 날리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죠. 이럴 때 대북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되면은 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국 RNS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또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사주 최근에 매입을 했던 노바텍 같은 경우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가 이틀 전에 말했던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저는 이제 프로텍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세혁 전문가님도 정말 시장의 그 핵심 파악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종목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정호 전문가가 또 같은 의견이 있다는 측면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살을 확실히 붙여주셨네요. 예, 다음 주에 쿼드도 있고 또 IPEF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종목들, 히토류와 또 대북주 하면은 뭐 남북 경협주도 있지만 반대로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좀 지정적 리스크가 있을 때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도 다음 주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 뭐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해보죠. IPEF는 대통령실에서는 공급망의 동맹일 뿐이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친미, 친중에 대한 논란은 뭐 이번 정권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조병훈 님이라는 또 제가 처음 뵙는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미국의 행동이 쇼로 보인다면 탈원전으로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고 획기적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던 그쪽 정권부터 쇼 지적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걸 두고 쇼라고 보는 것은 좀 빗딱한 시선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을 붙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주 방산주 같은 이런 대북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북한 도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뭐 종목별 장세다 보니까요, 이런 걸 좀 미리 일정도 알고 미리 뭔가 순환매에 대비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한 종목들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신다면 초록불, 잠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엇갈리는데요. 윤겸 전문가님께서 빨간불을 주셨어요. 의견 남겨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방한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또 잔치 아니겠습니까? 귀한 손님, 우리의 우방 형님이 오셔서 또 이제 경제 교류도 하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참 배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나 좀 어려우니까 좀 눈길 좀 주라 하면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맞물려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코로나 분이 확산이 되고, 북한도 이제 대외적으로 그런 걸 다 오픈하지 않는 폐쇄 국가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얼마인지 사망자가 얼마인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떠한 이제 대북 정책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또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표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뭐 북한이 날뛰고 까불 때 그냥 다 감싸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단호한 윤 정부께서 윤 대통령께서 단호한 그 대처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안 좋아요. 뭐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뭐 진짜 그 예전에 있었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도 있고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좀 인도주의적인 손길도 냈습니다. 내밀고 북한 뭐 주민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잘못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는 조금 이런 국면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걸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그 정책은 그렇지만은 시기와 때를 조절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많은 또 북한의 주민들이 좀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방산주는 북한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안감이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제일 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라도 국방력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관련 회사들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탑픽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방산주 탑픽이요? 네. 방산주는 솔직히 잘 안 봐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갑자기 당황하셔서. 아니요, 빅텍 봅니다. 빅텍이요? 네, 빅텍을 저는 예. 약간 이게 뭐랄까 제일 빠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빅텍 차트를 항상 관심 종목에 넣고 있으면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이 쐈구나. 뭔가 액션이 있구나. 이렇게 넘기는 용어로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빅텍을 보지 이거를 탑픽 종목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아까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사주 매입한 종목도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를 이제 볼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긍정적이면 초록색이요? 네. 네. 두 분 다 초록색 불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네, 초록불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방산주의 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발전성, 어떤 이제 매출 성장, 또 이제 러우 전쟁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러우 전쟁 끝나면 또 그 후유증에 의해서 재건 사업 분야도 좀 진출하고 또 윤 정부, 새 정부의 그 국방 정책하고 방산주하고 이제 어떤 그 밀접한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단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음 주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히토류는요? 히토류도 동의합니다. 예, 예. 움직일 수 있고 지금 관심 있게 예. 보자는 의견이시고요. 네, 네. 이정우 전문가님 히토류는 어떻게 보시죠? 히토류 당연히 좋죠. 예, 이게 냉전 시대로 가면 갈수록 국방력 플러스 자원 이게 제일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 니네한테 안 팔어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갖고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나라들은 만약에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국방력 플러스 자원 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존재감을 딱 드러내더라고요. 팜유 수출 안 하겠다. 네,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23일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 무기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말 동안 지켜보도록 하고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과 만찬 일정 21일에 있습니다. 자,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두 가지 강한 코멘트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남아있는 코멘트는 바로 물가입니다. 윤겸 전문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블랙홀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물가 부담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일단 1분기 실적에 그 원가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부담 겪은 기업들은 실적이 빠그라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내일 저 앞에 두 분께서 코멘트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앞으로 이제 발전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어렵고 쉽지 않은 장에서 이런 이제
약간 좋은 소식은 뭐 잔치 분위기이고 같이 즐기고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부분은 맞는데 너무 거기에 또 편입돼서 쏠려서 거기에 젖어버리면은 또 이제 이게 향후 그 방안이 끝나고 또 증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예단할 수 없거든요. 지금 어제 그 미 증시도 뭐 보합 그 자리에서 크게 반등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약간 환율 상승 부분도 있고 그동안 그 매수세에서 벗어났었던 이제 외인들이 좀 참여를 하고 기관도 좀 참여해서 약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그런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또 외인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 좀 지켜봤다가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되 여기서 또 제 모토가 좀 더 보수적으로 신중해 보자는 제가 그런 생각과 그런 주의인데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괴물이 출현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도 안 좋고 당분간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침체 국면이 들어갈 거라고 또 예상도 하기 때문에 뭐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어떤 이제 하방 경직성이 견고한 부분도 있고 또 외인과 기관이 참여하고 환율 부분이 좀 도움이 돼서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고 내일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지금 약간 반등하는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증시는 계속 이제 미국과 민감성과 연동성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좀 더 예의주시하고 또 월가에서도 지금 그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거라고 또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10,000포인트 근접까지도 지금 보는 시각도 있고요. S&P 지수도 지금 뭐 3,000대까지도 지금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악재 부분이 단순히 한두 달 안에 끝나거나 뭐 두세 달 안에 해결이 해소가 돼서 그 바닥을 딛고 이제 회복세로 우상향하면 좋은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장기화 국면으로 지금 초입 들어간 단계고요. 지금 오늘 일어난 이런 일시적인 반등 부분 이제 미 대통령의 방안에 의한 호재에 의한 이런 일회성에 의한 이벤트라고 또 봐야 되고 요게 끝나면 또 지수를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 증시가 2020년 3월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위기 때 폭락했다. 저점을 찍고 미 정부 연준의 이제 부양책,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호재하고 기술주의 중심으로 기대감에서 뭐 2021년 후반기까지 뭐 거침없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모든 미 증시 전문가나 월가에서도 이건 좀 과열이다, 거품이다. 이건 너무 이제 인위적인 상승이라는 그 경고성 멘트도 남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조정기간 과열을 시켜야 되는 한마디로 이제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빅 다이어트 시기에 돌입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이 와중에 올해 들어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뭐 원자재 부분, 뭐 봉쇄 부분 이런 게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N자형 하락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쉽게 해소된다고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말고 물론 이제 내일 일어나는 이벤트성, 일회성 이런 좋은 호재는 또 좋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된 관련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원전, 철강 이런 부분 이런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또 수익을 이어가는 부분을 하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안심하고 이렇게 좀 저점을 딛고 일어서는 반등의 시기라고 보진 마시고 미국의 그 빅 다이어트가 어떻게 풀어갈지 또 빅 다이어트로 인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고혈압에 동맥경화에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지금 닥친 겁니다. 그 병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풀어가려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이 장세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보수적인 시간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풀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돈잔치를 하긴 했죠. 예, 직접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그런 보조금 정책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조금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이런 방만함 그리고 고혈압
버블이라는 점에서 고혈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맥경화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금이 좀 많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개선돼야 될 것들 때문에 현재 시장 그리고 경제 자체가 뭐 어떤 일시적인 그런 침체를 보이면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유명한 비유가 있죠. 기생충이다라고 워런 버핏이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기생충은 그 탄탄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또 탄탄하지 않은 가게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가능성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연말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한 차례 피크아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우려하는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제에 계속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한번 좀 피크아웃 하면서 경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국면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노란불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 초록불입니다. 윤겸 저는 안 눌러도 되죠.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초록불 빨간불 저는 주시는 빨간불입니다. 거고요. 그렇죠. 길게 봐야죠. 유세벽 전문가님이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 그리고 인플레가 지금 뭐 이렇게 소비 심리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이제 사료 관련해가지고 식량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말 잡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큰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돈을 풀고 뭐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제 식량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이게 계속적으로 좀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아까 이제 바이든 정권이나 뭐 이렇게 지금 인프라 투자 이런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저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량 위기 가능성 때문에 노란불 주셨고요. 한 차례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되면서 뭔가 금리 정책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곧 있으면 잡힐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잡히겠다. 안 잡히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액션을 취할 거니까요. 전 그래서 이게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 블랙홀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윤겸 전문가님이 그러면 국내 지수는 몇 포인트까지도 바라보시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이제 모든 걸 지금 이제 이슈 그런 관심사를 이제 빨아들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핫한 키워드고 모든 그 증시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고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블랙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질문하셨는데 2,600선을 어제 지금 간신히 지금 뭐 또 지금 턱걸이에 올라왔다가 어제 좀 2,600선이 좀 내려왔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약간 불안한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외인들이 얼마나 또 다시 돌아와 주냐. 외인의 기환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갈 것 같고요. 환율 부분이 또 민감합니다. 환율 부분도 또 중요하고 환율이 어떻게 방향을 잡히냐에 따라서 또 수급과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외인이 또 우리 증시의 3분의 1 이상을 또 차지하니까요. 중요한 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지금 어제도 그렇게 반등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락을 했고 오늘 약간 이제 뭐 약간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미 월가에서도 미 증시에서도 모든 그 평가가 좀 더 하락 지수가 남아 있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과대 낙폭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포인트 정도 2,500선까지도 지금 2,500선. 열어놓고 네.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피크로 찍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지 전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연준이나 정부에서 두 마리 토끼 물가를 일단 잡아야겠죠.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활성돼야 되는데 활성화되는 시점을 잡고 있는 포인트가 있나 혹시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다시 생기를 찾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연결과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이나 뭐 미 정부나 다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부터 해서 긴축 다 뭐 나가 있는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는 두 마리 쌍두마차고 두 마리 토끼다 보니까 물가를 어느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까요? 물가요? 네. CPI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예, 뭐. 이 답을 아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CPI 지수를 통해서 네. 예, 그렇죠. CPI 지수 말고 또 다르게 보시는 게 있는지 뭐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네, 네. 그 밖에 있으시면 지표도 여러 말씀 가지가 있죠. CPI 외에도 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CPI가 기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CPI 현재는 뭐 아직은 10%는 안 갔습니다. 미국에서. 예. 하지만 언제 피크아웃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월가에서도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한 코멘트 3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분 전문가의 추천주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박예림 캐스터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아직까지는 양시장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재료가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원전주도 들썩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동맹을 공고화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과 남북 경협 그리고 철강 등 정말 다양한 수혜 테마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시고 계신 강할 녀석들 이 관련 이슈들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녀석들 시청자 여러분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이 영광의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섹터 짚어주시고 PNT 추천해주신 유세벽 전문가님 현재 9%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영광의 티켓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강할 녀석들, 과연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수혜주가 숨어 있을지, 또 아니라면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한 녀석들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11시 구간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LIG 넥스원, 윤겸 전문가, 문배철강, 이정호 전문가, 수산중공업입니다. 세 분께서 뭐 종목들 굉장히 선전을 해주시는데 아직은 티켓을 확보한 전문가는 없으시군요. 근데 박예림 캐스터가 후보군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나토 동신가 가입을 나선 이제 핀란드랑 스웨덴이 공동 무기를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각국의 치열해지는 이 국방력 강화 움직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벌써 방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정책적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죠. 북한 핵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그런 킬체인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이런 부분들도 좀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왜 천조국이라고 불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국방비가 1,0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나라, 이제 중국 또한 7%가 넘는 국방비 증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수 시장에 집중을 했다라면 이제는 수출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범상어라는 이 어뢰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조 원이라는 올 초에만 4조 원이라는 이 수주를 벌써 누적된 수주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에도 이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저는 LIG 넥스원을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 상에서 이제 초록색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 121선인데 이 중장기 이평선 중에서 이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벌써 1년 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서 현재 시점 61선을 좀 이탈하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35,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인 68,000원 부근으로 네.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 가격에 좀 약하시네요. 아직 신규 전문가분들이셔서 목표가 35,000원 아니시잖아요. 85,000원이시죠? 네, 85,000원. 네. 예, 85,000원 주셨습니다. 나토 가입이라는 게 러시아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또 무기 구입 역시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블랙홀을 뚫는 것은 국방력이다. 관련해서 수주와 실적, 모멘텀이 있는 LIG 넥스원,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전문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하하하님께서 이정호 전문가님 멋져요. 그리고 나비님께서 이정호 전문가님 좀 기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정호 전문가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이네요. 네, 수산중공업을 갖고 왔습니다. 요즘 시장을 느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은 재건주 찾기 게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재건주다라고 얘기만 나오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해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암기계공업, 뭐 도하엔지니어링, 뭐 현대에버다임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수산중공업은 재건 테마로 분류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도 큰 임팩트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수산중공업이 조금씩 더 우상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종목이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약간 눌림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 수산중공업이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전 1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 유압 브레이커 시장 점유율 1위고 세계 6위입니다. 이 유압 브레이커가 뭐냐 쉽게 생각하기에 그 우리 땅 콘크리트나 뭐 벽돌 부실 때 다다다닥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1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51조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가결하는데, 이게 군사 쪽이랑 식량 쪽으로 약간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고, EU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보조금 지원 검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종목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또 다른 걸 봐야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수산중공업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850원 정도 보시면 되고, 현재가에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4,250원 밑에서부터 4,200원까지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괜찮고, 손절가는 3,950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투입되는 금액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건설 관련 기계들이 약간 시세를 받지만 다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요? 전 약간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도시도 약간 더 유니크하게 꾸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의 시나리오라 가지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쪽 테마도 많이 불 것 같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스마트시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네, 예, 관련한 그런 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수산중공업 국내 유압 브레이커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6위 기업입니다. 재건 관련한 모멘텀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봐야 되는 주식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850원, 손절가는 3,950원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응원 많았던 건 예림 누나인데요. 라고 의견을 주신 분, 남극공님. 네, 박예림 캐스터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응원 안 해주시나요?
제가 박예림 캐스터와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님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문배철강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아, 네.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예. 사실은 이제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철강주를 이제 주목하면서 오늘 이제 철강주, 제가 만약에 이제 매매라든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든지 저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 문배철강을 사실 장전에 검토가 끝나고 찍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이 11시에 하다 보니 이동 중에 딱 장시에 가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한 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철강 부분, 또 우리 지금 철강 부분에 있어 갖고 또 이제 EU 철강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 규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EU에다가 네 가지 항목을 이제 규제를 했는데 EU는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8가지를 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문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철강 부분이 이제 내일 이제 한미 동맹에서 또 이제 언급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철강,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습니다. 철강 수출하는데 원래 100% 기준에서 70%밖에 수출을 못하는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벤트가 있음으로써 이제 요청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건설 부분이 시행되면 당연히 이제 철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일 것 같고요. 요 문배철강을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해보니까 재무 비율을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재무 비율을 보면 가장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유동 비율을 보고 부채 비율을 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유동 비율이 이제 132%면 상당히 양호하고 부채 비율은 좀 적지 않습니까? 거기다 유보율도 높고 또 이런 부분을 이제 기타 다 봐야겠지만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도 다 봐야 되지만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잠시만요. 예, 매출이 이제 19년 1600부터 해갖고 이제 2021년 2000억, 2022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1분기죠. 1분기 대비해갖고 560억이 나와서 전년 동기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 영업이익은 이제 약간 다소 감소했으나 당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도 양호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이제 ROE라든지 PER도 이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ROE는 높고 펀은 좀 낮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는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면은 보시면 이제 2007년 때 최고치를 찍긴 했으나 이제 보시면은 월봉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코로나 발생해서 2020년 여기 3월부터 4월부터 같이 이제 전 세계 증시, 국내 증시도 다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게 2021년 4월 들어갔고 이제 철강 부분이 이제 코로나의 확산 피해 전 세계 여파 이동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저는 오늘 진입가를 한 5,100원 정도에서 잡으시고 좀 눌렀 때,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를 보시면은 제가, 목표가를 5,900원 1차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6,600원까지도 보셔도 문제 없고 손절가는 한 4,700원에서 내려오면 손절하시고 지켜보면서 다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EU의 철강 규제 완화 가능성, 여기에 국내 주택 공급 그리고 인프라 정책까지 더해질 수 있는 문배철강 확인해 봤습니다. 자, 강한 녀석들의 전문가분들께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윤겸 전문가가 신규 런칭을 앞두고 또 오늘 공개 방송을 해 주신다고요? 몇 시죠? 네. 4시부터 이제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나가고요. 동시에 오늘은 유튜브까지 같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채널 선택해 주셔서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에 런칭 특집이고요. 필살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채팅창에 올라온 유세벽 전문가님, 그 좋은 목소리로 또 공개 방송해 주신다고요? 네, 일요일 날 8시에 이제 다음 주 전략 관련해가지고 좀 브리핑 드리면서, 그리고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브리핑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연회입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6월 증시 반등의 시작이라는 그 주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다음 주도 강한 녀석들은 옵니다. 고맙습니다.